빌립보는 마게도니아 스트리몬 강과 네스토스 강의 경계에 에게해 내륙 16km 지점 간지스테스 강변에 있는 대도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는 마게도니아를 가로지르는 1차 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성지순례의 목적이 성경의 기록 당시의 고대 그리스, 로마, 유대, 역사, 지리, 문화, 배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경을 더 잘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빌립보성은 헬라와 라틴 전통이 혼합된 곳입니다. 이 빌립보 도시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였고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는 거대한 신전들이 들어섰고 원형 경기장이 있었고 넓은 광장이 있는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모든 헬라 도시가 그렇듯이 신을 섬기는 산 밑에 원형 경기장, 그리고 그 아래 신전, 이 세 가지가 대도시에 있었는데 빌립보에도 있습니다. 빌립보는 다토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기원했습니다. 주전 360년에 다토스 섬에서 온 그리스인들이 이곳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그 지역에 샘이 많았기 때문에 이름을 샘이 많은을 의미하는 크레니데스로 바꾸었습니다. 빌립보는 앞에 펼쳐진 비옥한 평야와 남서쪽에 있는 판가이온 산으로도 유명합니다. 빌립보 동쪽에는 오르벨로스 산맥이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의 산에는 금광과 은광인이 있습니다. 광산들이 트라키아 부족과 타토스에서 온 식민지 주민 사이에 갈등을 일으킵니다. 주전 356년 식민지 주민들은 마게도니아 왕인 필립 2세를 초청해서 트라키아 부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필립 2세는 이 도시의 전략적인 중요성과 금과 은 광산을 확인한 후에 기꺼이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도시를 점령하고 성벽을 확장하고 보강했고 그의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빌립보로 바꾸었습니다. 빌립보는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주전 1세기의 그리스 역사가인 시실리의 디오도루스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빌립보는 영토에 있는 매우 빈약하고 하찮은 금광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개량해서 생산량을 크게 늘려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는 $1,000 이상의 수입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광산에서 곧 재산을 축적해서 풍부한 돈으로 마게도니아 왕국을 점점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그가 주저한 금으로 그는 많은 용병을 결성했고 이 동전을 뇌물로 사용해서 많은 그리스인들이 조국을 배신하고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유도했다. 금을 가진 사람이 규칙을 만든다는 세계 황금률의 전형적인 예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립 2세의 아들인 알렉산더 대왕은 그 돈을 사용해서 군대를 모집하고 자신의 군대 군인들에게 많은 급료를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언자 다니엘의 예언대로 페르시아 제국을 빠르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주전 168년에 마게도니아를 정복해서 네 부분으로 나눕니다. 빌립보는 넷 중 한 지역으로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로마인들은 또한 주전 146년에서 120년 사이에 북부 그리스를 가로지르는 그 유명한 군사 및 상업도로인 비아 에그나티아를 건설합니다. 앞서 강조하고 언급한 대로 비아 에그나티아는 바울 시대 복음 전파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비아 에그나티아는 엄청난 이동 수단이었고 로만 로드가 비아 에그나티아와 지방도를 연결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원 후 1세기에 이 도로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지중해를 내륙수로처럼 활용했고 비아 에그나티아를 따라 거점 도시를 전략적으로 공략했고 그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로만 로드를 활용해서 주변 도시들을 방문하고 복음화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특별히 제2차와 제3차 바울의 마게도니아 선교는 비아 에그나티아에 위치한 도로들을
따라서 세워진 도시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한 곳입니다.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투가 빌립보에서 벌어집니다. 주전 44년 3월 15일 장군 율리우스 황제가 두 상원의원 브루스와 카시우스를 이끈 음모로 인해서 로마에서 암살당합니다. 두 사람은 로마 사람들의 분위기를 오판했습니다. 사람들이 율리우스 황제의 암살을 지지하지 않자 이들은 소아시아로 도피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로마를 재정복하고 공화국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집하기 시작합니다. 브루투스는 대담하게도 앞면에 자신의 초상이 있고 뒷면에 두 개의 단검 자유의 모자와 에이드 마르라고 하는 글자가 새겨진 동전을 주저합니다. 마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는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에 맞서기 위해서 로마에서 군대를 이끌고 빌립보로 왔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공화군은 위치, 보급품, 재정 및 군사 전략에 있어서 분명한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우스 군대가 그들을 격파해버립니다. 패배를 깨달은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는 자살을 택합니다. 이 전투에 대한 설명은 고대 역사가 아피아누스 디오카시우스와 프라타코스의 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승리로 로마는 이제 공화정이 아닌 제국의 정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도약하는 전기가 됩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에 로마 제국은 로마 제국의 우상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죽은 황제를 숭배하도록 요구합니다. 훗날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을 때 기독교인들과 로마 정부 사이의 다툼에 근거가 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입니다. 이 전투 후에 빌립보가 로마 식민지가 되었고 이후 장족의 발전을 빌립보가 이룩합니다. 전역한 로마 군인들에게는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이 주어졌고 도시에 정착하도록 그들에게 배려가 되었습니다. 누가가 빌립보를 로마 식민지라고 언급한 것도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합니다. 주전 30년 악티움 해전 후에 빌립보에는 더 많은 군인들이 정착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중에는 가까운 지인들 가운데 그런 군인 출신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때 군사 용어를 사용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동료 군사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바울 시대 빌립보에서는 마게도니아 필립 2세가 신적인 존재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시칠리아의 디오도루스는 필립의 삶을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필립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고 그의 왕국의 범위 때문에 12신의 왕자에 앉은 동료가 되었다. 신적으로 숭배를 받았다는 거죠. 율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황제 역시 원로원에 의해서 신으로 추대됩니다. 바울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필립 2세를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글을 쓸 때 이 필립 2세 사원을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말씀을 언급할 때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